자, 페이지는 62쪽, 63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아무래도 진행을 하려면 앞부분에 있는 화학 결합을 좀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하나 복습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했죠.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구성 단위는 뭐다? 지각은 어쨌든 암소 광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는 산소와 교소가 제일 많다. 그러다 보니까 광물도 어떤 광물? 규산염 광물이 제일 많고, 그걸로 이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규소가 많다 보니까 그 규산염이 제일 많은, 그러니까 광물 중에서 규산염 광물이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차지하는 비중이. 맞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규소란 놈이 몇 쪽이다? 14쪽인데, 그러니까 아직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 화학 정규 시간에 아직 주기율표를 명확하게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오락가락 할 수 있어요. 그거를 오늘 일단 탄소화합물을 이해하든 안 하든 일단 정리만 해놓고, 그 다음에 한동안 주기율표에서부터 시작해서 화학결합까지를 쫙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앞단원과 상관없이. 앞단원 할 때 또 설명은 또 할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 게, 규산염 광물이 전체적으로 많은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는 거예요. 규소란 놈이 뭐를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공유결합을 대단히 다양하게 하면서, 이때 기본 단위체가 규산염 사면체라는 꼴이 있다 그랬죠. Si, O, 4-자리로. 그죠? 그 놈이 사면체, 정사면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독립형으로 존재할 때도 있고, 단쇄형, 복쇄형, 그러니까 단일 고리, 그죠? 단일 선, 직선 형태, 그러니까 단일 사슬, 그 다음에 이중 사슬, 그 다음 또 뭐, 망상형, 판상형, 예. 그 다음에 그게 입체로 변하면 망상구조, 입체구조, 이런 식으로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걸로 감, 휘, 각, 흑,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석,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일단 그렇게만. 그럼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게 이제 탄소화합물이에요. 뭐라고? 62쪽에 있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제목만 좀 한번 써보면, 이게 1단원에 2에 01에 이제 3번이죠. 3번에 나간 내용이,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탄소화합물에서 발견되는 결합의 규칙성. 이게 사실은 두 페이지에 걸쳐서 간단히 정리가 되어 있는데, 1-1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 화학 결합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 그거하고 엮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앞에 거 따로, 뒤에 거 따로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비슷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얘기할 것은 탄소의 특징입니다. 탄소의 특징.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얘도 14족 원소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으나 14족 원소란 말이 나올 때마다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14족 원소는 다양한 공유결합이 가능하다. 다양한 공유결합이 가능하다. 그 말은 공유결합의 방식을 바꿔가면서 결국 어떤 말이 되느냐면, 다양한 화합물 형성이 가능하다. 물질의 종류가 어떻다? 결론적으로는 이거죠. 물질의 종류가 어떻다? 다양하다. 규산염 사면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규산염 사면체 할 때는 주의할 게 있어요. 규산염 사면체를 이룰 때는 공유결합이죠. 근데 규산염 사면체가 음이온이지
마이너스 4. 따라서 양이온으로 누군가 와서 무슨 결합? 이온 결합을 할 때 금속 이온의 종류에 따라 또 광물의 종류가 어떻게 된다? 다양성을 가지게 된다. 그게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알겠죠? 광물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요게 있어요. 규소보다도 탄소가 좀 더 공유를 잘합니다. 예, 좀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얘네들은 탄소와 탄소끼리 탄소 간의 공유 결합이 거의 무제한입니다. 탄소가 수백만 개가 서로 연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탄소화합물은 주로 이제 우리가 뭐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냐면요. 통합과학 내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다?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다? 생명체 구성 물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규산염은 뭐에 대한 거였지? 지각, 직권에 대한 내용이었다면 얘는 뭐에 대한 거다? 생물권에 대한 거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무제한으로 된다라는 사실에서 뭐가 가능해지냐면 그러니까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질 이런 것도 전부 탄수화물이거든요. 그럼 이놈들이 종류가 가지수가 어떻다? 대단히 다양하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것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 생명체 종류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예요. 또한 여러 종류의 단백질이 합쳐진 게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됐어? 부위마다 뭐마다? 부위마다 하는 일이 어떻노? 다 다르잖아요. 그죠? 부위마다 기능의 분화가 아주 잘 일어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은 뭔가를 찝고 운동하는 데 집중이 돼 있다 그러면 눈알은 보는 데 치중돼 있고요. 맞아요? 여러 가지로 어떤 기능 분화가 아주 잘 이루어져 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탄수화물에서 두 번째로 얘기할 것은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 참고사항인데 근데 먼 미래를 생각하면 좀 해놓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 미래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고 가까운 미래입니다. 그럼 탄소화합물들이 도대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탄소화합물의 종류를 좀 얘기해야 되는데 탄소화합물의 종류 일단은 학술적으로 좀 나눌게요. 뭐로 나눈다고? 학술적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학습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공부하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탄화수소류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탄화수소류.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요 말은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는데 탄화수소라는 말이 앞에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되고 어쨌든 유도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유도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소끼리 아까 공유결합이 어떻다고? 거의 무제한으로 붙을 수 있다며. 그래서 한 분자가 뭐가? 분자 하나의 크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를 들어 탄소가 막 800개 이상씩 붙어 있는 거. 됐어? 한 덩어리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하고 비슷한 말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중합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중합체. 그래서 탄수화물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됐습니까? 일단 이렇게만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됐니? 그래서 세부 분류도
세부 분류도 나중에 저희가 따로 좀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이 중에 생명체를 이루는, 뭐를 이루는? 자, 생명체를 이루는 걸 우리가 먼저 땡겨서 좀 말로만 할게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몸체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물질 중에 제일 많은 거는 물입니다. 됐어요? 근데 물을, 그 다음에 안에 무기염류라는 것도 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칼슘, 나트륨, 인, 염소 이런 것들이거든요. 얘네들은 주로 뼈를 이루지. 뭐라고? 그러면 우리 몸에서 꽉 짜가지고 뭐 빼고? 물 빼고 뼈 발골하고. 됐어? 그러면 남아있는 거 전부 보면은 제일 많은 게 누구냐면 단백질이 제일 많고요. 뭐가 많다고?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이제 지질이라고 하십시오. 알겠어요? 책에 쓸 땐 지질이라고 하니까 지방 그려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탄수화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핵산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핵산은 일종의 가장 가까운 건 단백질에 좀 가깝습니다. 뭐라고요? 근데 요 관계만 좀 하면 돼. 핵산 때문에 단백질의 종류가 결정돼. 뭐라고? 핵산 때문에 뭐라고?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그 만들어지는 종류가 핵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알겠습니까? 일단은 그게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나가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다음 생물 시간 이제 2-2에 02에 해당하는 게 바로 생명체를 이루는 물질 그렇게 됩니다. 됐어요?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그럼 오늘하고 아마 다음 주에는 제가 좀 양해를 하나 좀 할게요. 뭐냐면 다음 주에 목요일하고 금요일 하잖아. 맞아? 우리가 목요일날 뭐? 지구 시스템 하잖아. 맞아? 다음 주만 지구 시스템을 안 하고 요 내용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 전부 다. 알겠나요? 네, 이걸 좀 빨리 끝내야 되는, 빨리 끝낸다기보다 해놓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나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일단 참고사항으로, 참고 주제로 뭐 좀 보충 내용이겠죠. 보충의 내용으로 제목은 뭘 잡을 거냐 하면 일단은 개념을 거꾸로 완성해가는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됐나?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가장 빨리 이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뭐를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렇죠. 공유결합이 뭔지 이거부터 해결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를 거꾸로 역으로 치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나? 오늘은 어차피 다 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나와 있는 정의를 그대로 인식하고 필요한 게 나중에 내가 설명하는 거면 그건 잠깐 놔두고. 됐어요? 그리고 그 단어들 사이에 문장 관계만 좀 정확하게 인식해 놓으면 이렇게 하다 보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이상한 쌤하고 하시는 그 시간대에 이게 진행이 될 확률이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훨씬 이해하기가 좀 나을 수 있습니다. 됐나? 됐어요? 야, 선생님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해야 되잖아. 맞아? 좀 집중해서 좀 들으세요. 정규 시간에.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내가 스타일 빨리 살아. 알았어? 문제 풀이는 좀 보긴 해봐야 될 거 아니야. 됐나? 공유결합은요. 이게 어떤 결합이냐면 일단 주로 100%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 요런 말이 들어갑니다. 무슨 원소인? 비금속 원소인 원자 2개 이상이 각각 동일한 개수의 최외곽 전자를 뭐 하면서? 공유하면서 이루는
결합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다?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럼 안 되는 거 찾아가면 되죠? 됐나? 아주 그냥 밑바닥부터 다 쓰려고 하자. 알겠나? 이 말을 모른다 하면 안 되겠죠? 됐어? 뭐부터 할까? 뭐부터 할까? 비금속 원소가 뭔지 너네가 팍 나올 수 있어야 돼. 알겠나? 근데 아직 잘 모르잖아. 일단 비금속 원소가 뭔지를 우리는 구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됐나? 두 번째는요. 원자 두 개 이상이, 이거는 이상 없죠? 각각 어떤 동일한 개수의 뭐를? 최외각 전자. 비슷한 말. 원자과 전자. 요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 정규 시간에 살짝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나온 반도 있고 안 나온 반도 있을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뭐부터 좀 해결해야 될까? 비금속 원소. 자, 이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세상의 모든 원소는 크게 보면 두 종류로 나눌 수 있고요. 몇 종류? 실제로 원소는 한 150여 개 됩니다. 됐나? 근데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는 133개짜리 써요. 몇 개? 그러면 화학2에서 133개 다 하느냐? 그걸 아는 놈은 잘 없어요. 알겠니? 화학교육과, 화학과, 혹은 뭐 그런 전공 쪽으로 대학원 다니는 놈들도 잘 모를 거야. 알았어? 그러면 대한민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 중에 통합과학을 하거나 이과 쪽으로 진행해서 화학 원투를 하는 학생들이라면 원소는 몇 종류 알고 있어야 돼? 하늘이 두 쪽 나도 번호하고 원자 번호하고 순서대로 주기율표 배치까지 알아야 되는 것은 20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0개쯤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소 기호 보고 이름도 알고 주기율표상에서 어디에 배치되는지도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도움이 된다. 이게 아니고 그래야 화학 1이나 2에 대한 수능을 빠른 시간 내에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어. 알았어? 이해했나요? 됐어? 그런데 원래는 한 20개 이상으로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종류를 크게 몇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알겠나? 일단은 큰 덩어리로 보자면은 두 덩어리야. 몇 덩어리? 두 덩어리인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는 뭐고 한 종류는 뭐고요? 금속 원소고 나머지는 이렇게 기억해야 돼. 금속 원소가 그렇지 아닌 걸로 나뉘게 됩니다. 그런데 금속 원소가 아닌 것을 한 10여 년 전까지는 이거를 전부 통틀어서 비금속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비금속이라고 했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하여튼 이명박근혜 이 시절에 교과서 개정이 되면서 이 중에 일부는 뭐가 되느냐면 준금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비금속으로 나뉘어요. 됐나? 자, 세부적으로 나누자면 어떻다고? 준금속 또는 비금속인데 지금 이 시간 이후로 잘 들어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요거야. 됐나?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내하고 공부하는 동안에는 금속이 알면 전부 뭐라고 하자? 시끄러 그냥 이거 전부 다를 뭐라고 하자? 비금속 원소야. 됐어? 그럼 잘 들어. 실제로 비금속이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지? 금속이 아니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잘 들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분류된 거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어떤 기준이 주어져서 기준에 딱 맞아 떨어지는 놈은 금속이라는 거야 비금속이라는 거야. 그렇죠? 금속이라 된 놈은 어떤 기준이 한 3, 4개 있으면 그게 전부 어떻게 돼 있다?
만족하는 놈들만 꼽아 놓은 거야. 됐니? 그런데 비금속이라고 불리는 놈은 조건이 만약에 4개라고 합시다. 몇 개? 4개라고 하면 4개 중에 1개만 성립이 안 돼도 뭐다? 금속이 아닌 놈으로 분류가 된 거야. 됐어? 그래서 얘네들은 금속 원소는 대부분 통일된 규칙이 다 있어요. 성질이 있어. 통일됐다 이 말이야. 뭐 예를 들자면 양이온으로만 변신합니다. 뭐라고요? 이온화가 됐을 때 이온으로 변한다면 자연 상태에서 이온화를 시키면 전부 전자를 잃어서 뭐로 된다? 양이온이 되면서 두 번째 금속 결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금속 결합을 할 수 있어야 돼. 대표적으로 이 2가지 성질을 동시에 만족을 하면은 뭐다? 금속이에요. 됐나? 그럼 비금속이라고 불리는 놈은 금속이 아닌 거지. 그럼 잘 봐라. 금속인 놈은 자, 양이온이 됨과 동시에 무슨 결합을 잘한다고? 금속 결합을 잘해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어떻게 해야 돼? 동시에 AND로 만족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비금속이라는 거는 금속이 아니라면 이래 되는 거잖아. 맞나? 명제 배우나? 너 명제 안 배우나? 2학기 때 나오나? 내가 미리 하나 알려줄게. 어떤 명제가 참이라면 됐어? 그 명제의 대우도 반드시 참입니다. 뭐라고요? 대우가 뭔지 모르겠지? 이거야. 잘 들어. 명제는요, 조건하고 결과로 보통 많이 이루어져요. 뭐라고? 그럼 이거야. 금속 원소라면, 뭐가 만족해야 된다고? 양이온이 되면서, 동시에 금속 결합을 만족해요. 이래 돼. 됐어? 그럼 조건하고 결과를, 자리를 바꾼 거를 역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자리를 바꾼 거를 역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잘 들어. 자리를 안 바꾸고, 둘 다 부정을 때린 거야. 뭘 때렸다고? 낫을 때린 거야. 됐어? 그럼 예를 들어서 금속 원소가 아니라면 뭐? 양이온이 아니고야 거나야. AND를 부정 때리면 오화가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양이온이 아니거나 혹은 금속 결합이 아닌 놈 이래 되거든. 근데 여기나 방금 그냥 배치해 놓은 상태에서 낫을 때린 것은 2라고 해요. 됐나? 여기나 2는 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대우는 뭐냐면 낫을 때리고 2개를 뒤바꾼 거야. 됐나? 그럼 잘 들어. 그러면 그건 무조건 참이야. 잘 봐. 다시 해볼게. 금속 원소면 뭐라고? 양이온이면서 금속 결합이 만족됩니다. 그러면 대우를 때려보자. 어떻게 되지? 양이온이 아니거나 금속 결합을 하지 않는 놈이라면 그 놈은 금속이 아닙니다. 됐나? 그럼 비금속 원소는 기본적으로 종류가 몇 종류 되나? 3종류 나오죠. 왜요? 일단 양이온 안 되는 새끼들 전부 다. 맞아? 그 다음 두 번째, 금속 결합 못하는 놈 전부 다. 그 다음에 둘 다 안 되는 새끼 전부 다. 맞아? 그래서 비금속 원소가 종류가 어떻다? 금속 원소보다 다양합니다. 그래서 원소에 제가 봤을 때 금속성은 금속성이라고 하는 건 금속 원소들이 가지는 공통 성질이거든. 금속성은 간단하게 빨리 정리가 되는데 비금속성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할까 안 할까? 공통적인 게 존재 안 하죠. 경우에 따라 다 나눠서 생각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그걸 뭘로 구분하느냐? 족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요? 됐어?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됩니다. 금속 원소는요. 거의 대부분 1족에서 13족까지입니다. 대부분. 됐어요?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대부분 14족에서 18족까지 되겠습니다. 됐나? 주기율표는 1족에서 18족까지 있는 건 아시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배울 때 별로 의미 없는 족이 있어. 몇 족에서 몇 족? 3족에서 12족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알겠니? 왜냐하면 가로줄이 죽이지. 1죽에 보면 1족하고 18족밖에 없지. 수소 헬륨. 가운데 딱 비잖아. 2죽이 되면요. 3족에서 12족이 없어요.
없고 1족, 2족 그 다음 바로 누구? 13, 14, 15, 16, 17, 18 다 차 있어요. 3주기도 1, 2, 13, 14, 15, 16, 17, 18 다 차 있고 4주기 때부터 드디어 3족이 좀 등장합니다. 알겠습니까? 따라서 칼륨하고 칼슘이 4주기 처음 1, 2번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19, 20번이거든. 그래서 거기까지만 하는 것은 우리는 주기율표를 이렇게 알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1족, 2족, 그 다음에 12족, 3족에서 12족까지 빼고 13, 14, 15, 16, 17, 졸라 기네 이거. 18쪽 요렇게 돼 있죠. 맞아. 화학 전공이 아닌 나도 외우는데 너도 외울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1주기에 얘가 수소, 얘가 헬륨,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또는 플로르,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여기에 칼륨, 칼슘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됐어? 여기에서 원래 정확하게 하자면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는,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이 아닌 놈의 경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갈려요. 원래 이렇게 갈려. 알았어? 이 선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놈이 전부 뭐다? 요게 금속입니다. 뭐라고? 금속이고 나머지는 전부 뭐? 금속이 아닌 새끼들. 됐어? 그래서 통칭 뭐라고 부른다? 비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나?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까 공유결합의 정의가 어야 된다고? 비금속 원소 하잖아. 맞아? 주로 사용되는 비금속 원소는 사실 정해져 있어. 첫 번째 누구? 수소. 됐어요? 그 다음 누구? 탄소,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몇 쪽? 17쪽. 17쪽 4개 정도 나옵니다. 몇 개? 일단 한 개 누구? 플로린, 주로 이제 염소가 많이 쓰이고 밑에 보면 브로민, 아이오딘 이런 게 있어요. 됐나? 캐봐야 몇 개고 공유결합에 등장하는 새끼들은 17쪽 제외하면 4개예요. 됐니? 그 다음 또 하나 같은 족이면 뭐라고? 같은 족이면 공유하는 방식이 어떻다? 동일합니다. 화학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전자의 개수입니다. 뭐라고요? 전자에 의해서. 됐어요? 됐어?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일단 이하고 나발이고 떠나가지고 외우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야. 족번호의 시끄러워라. 족번호의 1의 자릿수를 의미합니다. 됐니? 최외곽 전자가 뭔데요? 전자는 한 공간에 머물러서 돌고 있는 게 아니고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돌 수 있는 궤도가 어떻게 되어 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소는 양성자 한 개니까 전자도 몇 개? 한 개. 됐어? 그럼 안정화된 상태라면, 정상적인 상태라면 제일 안쪽 궤도 한 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됐나? 헬륨 몇 번? 2번이잖아. 2번이란 얘기는 양성자가 2개란 얘기입니다. 플러스가 2개 있으니까 전자도 몇 개? 2개. 그러면 2개까지는 제일 안쪽 궤도에서 돌 수 있어요. 됐니? 그러면 3번인 리튬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야 된다? 궤도 안쪽에 2개가 있고 궤도 1개가 더 생겨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전자가 두 번째 궤도에서 돕니다. 됐습니까? 그래가지고 얘가 제일 바깥쪽 궤도 두 번째 궤도에 1개 들어갔지. 2개, 3개, 4개, 5, 6, 7, 8. 즉 궤도에는 몇 개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다. 최대 8개까지와 꽉 차는 거예요. 됐나? 됐어요? 몇 개? 8개가 꽉 찹니다. 됐나? 이때 1쪽은 몇 개씩 있다는 얘기고 최외곽이. 얘는 전자궤도 1개잖아. 그 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1개. 얘는 안쪽에 2개, 바깥쪽에 1개. 됐나? 그 다음에 나트륨은요. 제일 안쪽에 2개, 그 바깥쪽에 여기까지 다 채우고 나면 몇 개? 8개 찾고 궤도가 하나 더 필요한 거라. 됐나? 즉 족번호를 보면 뭐를 보면 혹은 13족이라고 되어 있으면 1의 자릿수. 몇 회? 1의 자릿수를 보면은 그것이 최외곽 전자수를 의미합니다. 뭐를 의미한다고요? 최외곽 전자수. 됐나?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염소의 최외곽 전자는 몇 개입니까? 17쪽이지. 염소는 20번 안에 있는 놈이잖아. 그러면 너네 생각해야 돼. 외울 때는 확실하게 외워야 돼. 1번부터 20번까지 순서대로 항상 불러야 외워진다 하면 안 돼. 그리고 외울 때 이걸 외워야 돼. 표를 외워야 돼요. 덩어리째로. 그러니까 딱 하면 3초 안에 쭉 쓸 수 있도록. 알겠나? 됐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머릿속에 염소 그러면은 17쪽이면서 몇 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에 해당한다. 이게 빵 떠야 돼요. 알겠습니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입니까? 6개. 16쪽이니까. 됐어? 탄소는 14쪽이니까 4개. 탄소. 됐습니까? 됐어요? 수소는 몇 개? 1쪽이니까 1개. 됐어? 그럼 잘 들어. 18쪽은 전부 다 몇 개씩인데? 8개인데 누구만 예외? 헬륨만 2개짜리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제일 안쪽 궤도는 2개까지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전자 반발력에 의해서. 됐어요? 됐어? 오늘은 제가 많은 걸 바라지도 않습니다. 집에 가서 어차피 내 생각에 1학기 중간고사 보낼 거야. 화학에서. 그렇겠죠? 집에 가서 요 내용을 눈에 자꾸 익히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특히 내가 결국 뭐를 그렸다? 주기율표 그렸지? 맞아? 당장에 요 내용은 화학 자체 지금 진도에서는 안 쓰여. 알았어? 근데 이 진도에 쓰인단 말이야. 됐나? 뭘 하기 위해서? 공유결합을 이해하려면. 됐나? 근데 어차피 화학 시간에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 비교하는 게 나와요. 그거 하려면 이거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 오늘은 집에 가서 이걸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도 제발 부탁인데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면 잘 들어. 한 번 투자하면 얘는 죽을 때까지 써먹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어차피 전 죽을 때까지 안 할 건데 그 정도로 기억에서 많이 활용된다는 겁니다. 알겠어? 외우게 하는 방법은 가장 확실한 거는 이거예요. 죽이면 돼.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이 실제로 화학하고 상관 있는 쪽으로 나간 놈이 많을까 적을까? 적겠죠? 지금도 동창회 만나면 주기율표를 외우는 놈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왜냐하면 공포 속에서 어떤 이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공포로서 익힌 거기 때문에 그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때는 실제로 선생님들이 많이 때렸죠. 근데 우리 화학쌤이 진짜 천사였습니다. 한 방도 안 때렸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드디어 주기율표를 배우던 날이었습니다. 됐어요? 네. 다음 시간까지 다 외워와 이래 됐어요. 근데 원래 때리는 선생님, 안 때리는 선생님? 안 때리는 선생님이니까 대부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에이씨 안 되면 뭐 나중에 하지 뭐 이런 거 있죠? 했는 거야. 그 다음 시간 됐어요. 몇 번 앞으로 나와. 그것도 한꺼번에 시키는 게 아니고 한 사람씩. 자, 나와. 주기율표 그려. 이래 된 거예요. 첫 번째 놈이 그렸을까 못 그렸을까? 못 그렸죠. 잘 들으세요. 거짓말 아니고 입에서 피 날 때까지 맞았어요. 기대기를.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 앉아있던 모든 인원이 잘 들어. 온몸에 경직이 옵니다. 그리고 책상을 바라보겠지. 졸라 외웠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희한한 게 고개를 이래 내리지 못해요. 공포에 질렸기 때문에 이래 되는 거야. 이래 있다가 헉 하다가 이지라는 거야. 몇 명까지 죽었는 줄 아니? 우리 반에서 딱 4명이
희생되는 동안 잘 들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명하고 5번째 있는 놈이 다 그랬습니다. 그만 우리 반에서 공부를 잘 못하는 놈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각 반을 돌았습니다. 됐어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 나이 44인데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20년 넘었죠? 20년 넘었죠? 38이, 이제 40 됐을 때가 이미 20년 되는 거 아니야. 고등학교 동창회 나가잖아요. 아무 그런 상관도 없고 문과 출신이야. 알아서. 금마가 술 먹을 때마다 한탄을 합니다. 내가 씨발 아직도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다. 수소, 헬륨, 리튬, 벨리륨, 이지라면서. 최강의 암기법은 뭐다? 생존과 관련되면 살기 위해서는 5분 만에 다 외웁니다. 그 4명이 죽는 동안 걸린 시간 한 5분에서 10분 걸렸거든요. 솔직히 앞에 불려나온 4명은 알았겠어? 외울 시간도 없잖아. 그력하면 그립니까? 아니죠. 모르겠습니다. 그럼 뭐 교실 한 바퀴 돌면서 막 퍽퍽퍽퍽 하는 거예요. 이게 다 터진 건 아니지만 우리 반 2놈이 안에 이게 이빨에 부딪히니까 째졌는 거예요. 우리 때는 그런 게 허다했거든. 고막도 날아갔는데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진짜 왜 살았나 싶어요. 맞지? 여러분들에 비하면 내 시절에는 고등학교를 건강하게 살아서 졸업한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내가 봤을 때 요즘 시대상으로 보면 내가 그렇게 해줄까? 아니잖아 그게. 근데 그 정도로 해놔야만 뭐가 전에 물리 동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에서 쓰이는 문법이 있다 그랬죠. 물리 세계에서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 언어가 돼야 뭐 설명을 할 거 아니야. 화학은 딴 거 없어요. 뭐 원소기호하고 주기율표입니다. 이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탁 들어가서 진짜 알파고 누르듯이 픽 누르면 바로 나와야 되는 거야. 내가 다 외우라 하나? 아니죠. 일단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기호와 이름을 차례대로 나열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뭐 주기율표를 요런 형태로만이라도 알았어? 몇 쪽에 배치된지를 쫘라락 그릴 수 있다면은 그걸로 여러분들은 한 반틈 이상은 화학은 그냥 쪽쪽 빱니다. 진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문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언뜻 봐도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게 안 되고 되니? 이걸 안 하면요 다 외워야 되는 거야 새로. 그러면 외워야 되는 개수가 어떻게 돼? 너무 많아지는 거야. 차라리 주기율표하고 원소기호를 바짝 외우고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와 똑같은 거야. 기역, 니은, 디귿, 리을하고 자음, 모음을 차라리 외워보고 다양한 단어를 조합할 수 있듯이 주기율표하고 원소기호만 몇 개만 쫙 외우면 그 다음에는 문장과의 의미 해석 차이입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은 요거 이어서 공유결합을 좀 완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